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정치 현장에 한 20여 년 동안 있던 이 긴 시간들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좋은 시간을 한 제가 몇 시간 가졌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음악 좀 꺼주세요. 예, 아까 참 좋은 음악이 깔렸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 언젠가 그 뜻을 이룰 거다 뭐 이런 주제에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저희 여성 정치라는 것이 우리 여기 모이신 본부의 여성 위원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른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또 가끔씩은 머릿수 채워주는 일 하고 또 가끔 때 되면 어떤 조금 아르바이트가 되는 일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저는 이제 여성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정치 입문기를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그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단협이라고 후보단일화 협의회를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 때 그때 저는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제가 분노한 이유는 이건 반칙이다. 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나와 비슷한 상고를 나왔지만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만한 대통령을 세우고 싶어서 후보로 만들었는데 저 산층부에 있다고 하는 정치 리더가 왜 자기를 마음대로 끼리끼리 후보를 흔들까? 그런 마음에 인터넷 담벼락에 글을 썼고요. 그 분노하는 마음이 세상 불평등한 그런 사회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내 역할이 뭘까를 고민하게 있습니다. 그 전에 정치적 관심이라고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87년 6월 학생 당시에 서면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보원 철폐 독재 타도도 외친 적이 있더라고요. 학교를 제가 인하공전 한국문학과로 진학을 하면서 운동권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노무현 대통령을 후보로 세워놓고 흔들 당시에 발현이 된 거죠. 그러면서 노사모라는 그 거대한 팬클럽이 조직되어 있었음에도 저는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정당에 뛰어들어가서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놔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당시도 지금처럼 민주당, 지금 국민의힘 같은 이 거대 두 정당이 대한민국에 두 번 있었지만 제가 볼 때 두 정당 모두가 그냥 부패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유시민이라는 분이 마리게이트 앞에 화염병을 든 심정으로 다시 선다라고 학생운동을 했던 그때 심정을 들고 나와서 개혁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제대로 대통령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예비 인구들이 있는 정당을 세울 때 제가 처음 발기인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우리 유시민 전 장관이 계시던 옆 동네에 있어서 직접 발기인 깃발도 전달하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됐었고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둘째 딸을 조그만 딸을 얻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 제가 가졌던 신념을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너무 행복했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인터넷 담벼락에 글을 써가며 싸우는 것도 행복했고 낮에 그 제가 가입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 그 개혁당 당비가 10,000원이었습니다. 자발적 당원들의 당비가
10,000원씩까지 그 방에 들어가서 내 목소리를 내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정치 입문기가 확실해서 들어오신 자발적인 그런 정치 활동을 하시는 여성 당원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 당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한 것이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부터 다시 해볼까? 그래서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PPT장이 정치란 이런 걸 떼어놨는데 안 보이네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죠? 정당에 지금 가입되어 계시고 민주당 동구 여성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우리 여성 역량 강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면 그냥 눈팅만 하시는 당원들이 아니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여기 계신 여성 당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계신가요? 이런 질문 던지면 굉장히 불편하시죠? 네. 저한테 지금 던져도 좀 불편해요. 저야 이제 여러 번 출마도 하고 대표 선수가 되려다 보니까 학습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강연도 하고 하다 보니 뭐 툭툭 나오지만 일반인들에게 이 정치란 그냥 무형에 존재하는 무엇인지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그러네요. 그죠? 정치라는 이 한자어를 봐도 사실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굉장히 간명한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국가라는 형태의 내부에 그 권력을 행해서 그 권력을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 이것이 정치라는 것인데 이 정치의 본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있는 어떤 사회든지 경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 본성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권력으로 분쟁, 그런 다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태들로 사람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정치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근데 이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말미에는 뭐 유명한 뭐 지도자, 철학자들이 표현한 글귀도 써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애초에 정당에 발을 들일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는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 정치의 본령이다. 그래서 저는 이 유한한 재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제 부대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정치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실종되어 있다라고 모두 느끼시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법치주의에 의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왕이 국가를 다스린 듯한 아니 여왕이겠죠. 그런 국가가 되어 있는 그런 참혹한 현실에 저희들이 처해 있으면서 이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반칙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뛰어든 이 정치 행위에 있어서 정치라고 제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여성위원회에 함께 해주시는 농구 여성위원들도 한 번쯤 그 생각들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마냥 뭐 이런 소모임이 좋아서 주변에 아니면 뭐 그리고 허종식 의원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대통령을 꼭 이재명으로 만들고 싶어서 또는 내가 구현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념을 누군가에 투과시켜서 내리로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 정당에 가입해 계시더라도 모두 사실은 한 가지 생각으로 공통된 생각으로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의 본연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하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좀 더 나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 그리고 그 정치적 활동, 정당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여기 이렇게 모이신 것이 아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이죠. 그러려면 사실 정당 활동이 제가 볼 때 아주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저도 제 발로 제가 놀고 싶은 곳에 가서 제가 대통령 만들고 싶은 사람 뜻을 같이 하는 그 정당에 갔었던 거고 지금도 그런 곳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 참여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투표. 민주주의 꽃이라는 얘기도 덜어 하는데 이 정치 행위에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의제거든요. 대리한 누군가 대표자를 세우고 그 대표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투표,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정치 참여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아주 적극적인 참여가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은 정당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당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정당 가입을 어떤 생각으로 하시게 됐는지 다 다른 루트로 다른 경로로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생각들도 다르시고 근데 이 정당이라는 틀이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나의 이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구현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만들 수 있기 위한 권력을 창출해내는 그런 집단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정당에서 활동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 정당에서의 활동의 정책 참여이고 그리고 우리는 남성이 아닌 여성 그러다 보니 여성 정치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성 정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물으면 뭐 크게 의미를 둘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나의 젠더 여성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보다 제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지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 중에 절반 이상은 여자입니다. 50.18% 정도 되는데요. 그 절반 정도에 되는 여성들이 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리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유리천장을 깨는 그런 여성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도전하는 길에 있고 미추홀구 지역에 와서 윤모 씨한테 2번이나 패했습니다. 아직 이 공고한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걸 느끼는데 뭐 실력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는 우리 사회에서의 그 공고한 유리천장이 될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전에 나에게 화려한 전문직이 있었다 내지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경력들이 단절될 경우에도 뭔가 사회가 불평등하다 나에게는 온당한 뭔가 처우가 생기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 그럴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만 느껴지시죠? 그리고 OECD 국가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대기업 임원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상무 이상 올라갈 때 여성이 찾아보는 여성의 진출을 찾아보는 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성의 불평등한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대의제 정치를 하고 있고 정당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줄 누군가 대표자인 정치인을 얘기할 때 의회 권력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한 6개월 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 총선의 결과를 보면 전국의
저희가 국회의원 숫자가 비례대표 후보와 포함해서 300명이에요. 그 중에 우리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60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 백분율에서 20%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 분포 50%에 한참 못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아직 우리 여성 정치의 그 발전과 지평을 넓혀야 될 그 사명은 굉장히 크다. 그러면 내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대표자의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만한 그 통로가 좁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그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양당이 공이 30% 이상의 공천을 강원당규에 보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냈던 기울도 국민의힘은 1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민주당은 254개 지역 중에 11명 후보자, 당선자도 아니고 한 16% 조금 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당선자 전체 비례까지 지역구만 합하면 14%, 아까 비례까지 합했을 때 20%. 이 정도로 그 여성의 국회의원 진출이 굉장히 힘든 거고 그 보장되어 있는 제도의 취지도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뭘까? 우리 여성의 그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내이제 충분히 녹여내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제대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조금씩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적인 그 토대를 넓히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저는 그 여성 정치의 조직의 확대, 그 방안이 뭘까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온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치, 여성 정치의 현 주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습관들인데 좀 들어보니까 좀 짜증나시죠? 현실적인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었는데 막상 데이터로 딱 보면 이거 굉장히 기울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내년 후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돌아올 텐데요. 지방선거가 1995년 6월에 시작돼서 전국 동시지방선거 1회 시작 이후로 지금 29년 정도 됐는데 전국의 광역단체장 여성은 0명. 우리 인천의 여성 국회의원 지역구 선출자 0명. 죄송합니다. 예, 제가 너무 말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수많들이 저희 여성 정치인의 그 조직 강화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내가 꼭 선출직이 돼야지라는 욕심이 없더라도 사실 내 대표자를 배출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환경이 결국은 여성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떤 의회 권력을 갖거나 배지를 달고 나서 우리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했다는 결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 여성들이 그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조금만 노력을 하거나 어떤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자신이 펼쳐나갈 미래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이 불공정, 불공평 그것은 조금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여성 정치는 발전되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근데 얼핏 이렇게 가시적인 걸로 보면 이런 평일날 이 귀한 시간에 정말 많은 이런 여성 의원들이 모이신 걸 보면 여성 참여 비율이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들의 그 결과표가 참 적은 것이 아쉬운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당에 들어와서 내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서 어떤 즐거움을, 보람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면 저는 이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우리 그 농구 여성위원회에서 벌이고 있는 이 사업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소중한 시간이고, 정치가 무엇인지, 여성 정치가 무엇이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시잖아요.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을 실천하게 되면 저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가 힘이다. 우선 참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고 지역에 뭐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일 중에 이제 종교 활동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교회도 가고 미사도 드리고 절에도 가고 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종교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정당에서 이런 종교 활동의 포교 활동처럼 좀 더 활발하게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들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 비슷한 방법을 취득하다 보면 이 여성의 지역 정치 참여 활동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사실 우리 그 포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신념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에 대한 자신의 굳은 신념으로 주변에 널리 전파를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 모신 우리 여성 위원들도 내 삶이 바뀌는 직접적인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정당 활동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시게 되면 주변에 자신 있게 누군가를 가입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참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그 신규 당원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총선에 아쉽게 낙선했다고 해서 그것을 아쉬워하는 분들 100여 분 이상이 누군가의 의지의 의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규 당원으로 입당을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전화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뜨거운 자발적으로 당원이 되는 그 과정까지 그분이 사고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그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께 우리 농구 지역위원회는 어떤 거라고 홍보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도 그 문턱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마냥 이곳에 와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는데 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당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드렸는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서 입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최종의 집단 단위가 정당이거든요. 그러니 사회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선 활동을 주민 예산 참여 이런 데도 하시는 많은 활동가들도 자신의 보람이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실제 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권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 위에 모여 계시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정당이 시민사회단체와 봉사활동단체와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 내가 갈급하고 목마르다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게 민원하고 정책하고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 그냥 제가 뭔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계속 문장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거를 실제로 배지를 가지고 계신 기초의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그것이 잘 통과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보람도 느끼시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여성 정치 참여 이후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론 모임, 교육 모임, 이런 소모임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도 홍보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조직은 강화될 텐데요. 그 안에 재미라는 것이 빠지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나의 니즈가 충족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미추홀구 각 지역에서 모범 사례로 알고 있는 것은 교육위원회입니다. 우리 교육위원 여러분, 미추홀구 각 교육위원들 거기 많이들 모이시잖아요. 조직이 굉장히 공부하고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가서 본인들이 가려운 부분을 본인들 스스로 내어놓고 나중에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효능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추홀 을지역 우리 여성위원회도 우리 태하순 위원장님 와 계시는데, 태하순 위원장님이 이 조직 강화에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거창한 정치 활동을 굳이 표방하지 않더라도 소통하고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자주 열어주시거든요. 저희 여성위원회 한 80여 분, 90여 분 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이시는데, 저희 총선 이후에 70세 언니들 치수잔치를 열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저희가 힐링을 하기 위한 자리로 만들긴 했는데, 이런 동지애를 가지고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소모임들을 자주자주 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곳에 와서 내가 가지는 여러 가지의 그 보람, 이런 것들을 주변에 전파할 계기도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냥 막연하게 누구의 권유로 이곳 정당 활동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당이 무엇이며 정치가 무엇이며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생각을 의미표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 조직의 여성 정치의 강화 방안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역대 여성 대통령이 배출됐죠. 지금 제가 보기엔 2명이에요. 1명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아주 그냥 힘들게 보내고 났더니 뭐 여왕 같은, 폐하 같은 김건희 거의 V0가 계셔가지고 우리 정치를 정말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저희 여성 정치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상징적이더라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정치의 그 본령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그런 좋은 에너지들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인데, 좀 더 적극적인 참여만이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PPT 자료로 많이 가져왔는데 벌써 한 분이 조시는 거 보니까 지루해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시고 소중한 분들이세요. 주변에서 특히나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그 티를 못 내고 활동을 못하는 곳이었던 지역을 지금 바꿔내고 일궈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본인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정치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의 역사는 늘 진보했다가 또 퇴보하고 그런 역사를 반복해왔지만 결코 그 진전의 바퀴는 멈춘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연대의 힘은 굉장히 강하고 참여의 힘은 세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힘을 내셔서, 우리 11월 2일 날 그 국정농단 규탄 집회도 열리는데 한 분 더 끌고 나가셔서 여러분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푸시고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거라는 희망도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는 힘이 셉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언제나.